저희 1차 파종에서 72구 포트에 옮겨 심은 버들마편초애들은 정말 잘 자라서 이제 얘네들도 옮겨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식한 애들이 아직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크면 같이 이식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사과참외도 본잎을 내기 시작했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싹을 아주 크게 잘 내고 있죠. 거의 다 싹이 다 났어요. 그리고 2차 파종한 애들도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드문드문 나고 있지만 그래도 1차 파종 때보다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두 판을 제가 모래를 사용해서 파종을 했잖아요. 확실히 모래랑 같이 섞어서 파종을 한 애들이 잘 나고 있어요. 파종기를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가 심었던 수선화 구근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예쁜 꽃을 봤는데 저희가 구근을 따로 캐지 않고 그대로 월동시켰는데 월동 잘하고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서 물도 잘 안 주고 그래서 크기는 작습니다. 이렇게 꽃을 낼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명이나물 밭입니다. 명이나물은 저희가 사서 심기도 하고 파종도 해서 키웠는데요. 사서 심은 애들은 이렇게 먹어도 될 만큼 아주 잘 컸고요. 파종해서 이제 2년차 된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물 한 방울 안 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서 아주 좋네요. 직파한 흰꽃 주란두도 싹을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 한 번 안 주고 어제 비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옮겨 심은 딸기들도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저희 어제 온실 내부 온도가 37도, 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고온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보니까 죽어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차 파종했다가 가식한 애들 중에서 지금은 조금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보면 말라 죽어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농가분들에게 막 조언도 얻고 그랬는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고온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많이 살아나긴 했지만 앞으로 온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스트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우스 내부 중앙에 설치를 할 거고요. 작업은 역시나 저희 농장의 맥가이버 찌유가 합니다.
미스트를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셨나요? 열심히. 미스트 여 노즐은 어떤 거야? 저 농협에 철물점 가서 샀어요. 이건 사방으로 나오는 거야? 음. 이거는 양방향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한쪽이 안 나오더라고. 자, 돌려보세요, 미스트. 이렇게 하면 분사가 되면서 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계속 돌리는 거야? 시간 설정을 했어. 어떻게? 그냥 일단 잘 모르니까 응, 20분만. 10시부터 3시까지 응, 1시간 인터벌로 응. 20분씩 분사들이. 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오빠가 초보자라서 그래. 설치를 잘못한 거야? 저 구멍 뚫을 때 너무 힘들었어. 구멍을 제일 작게 뚫고 저걸 쑤셔 넣어야 타이트하게 되는데 구멍을 작게 뚫으니까 내가 쑤셔 넣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좀 크게 뚫었더니 저렇게 물이 새더라고. 그렇고. 퇴비는 다 부숙이 되어 한 곳으로 모아주고 오래 텃밭에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퇴비를 만들기 위해 톱밥을 깔아줄게요. 기존의 퇴비와 잘 섞어주고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날아간 자리가 내 마음이 쓰여서 상추 씨앗을 뿌립니다. 풀 대신 자라서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땅을 커버해주고 솎아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역시나 다음날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물은 주지 않을 거예요.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새스랑질을 가볍게 해줍니다. 버들마편초를 2차 파종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바람 버들마편초는 잘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발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둘이서 새벽까지 토론하며 원인 분석하고 또 주변의 조언도 구했는데요. 결국 3차 파종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작물 씨앗은 이렇게나 잘 발화하는데 말이죠. 꽃이 어려운 건지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몇 가지 또 수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파종할 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엔 사과참외 모종 실패했는데 올해는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곧 포트로 이사갈 버들마편초도 보이고요. 토마토 모종도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틈틈이 사부님 농가에 가서 실습과 교육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부님께 매일 3통씩은 전화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귀찮을 법도 한데 매번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산마늘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입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한 촉당 2-3개의 잎이 있는데 한 입만 남겨두고 따주면 됩니다. 명이나물 장아찌에서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4월 초 저희 밭 모습을 보셨는데요. 벌써 꽃 다 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천천히 봄을 맞이하고 있는 산골입니다. 이 뒤로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광고예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봉화군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저희 농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쉬는 것도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시간은 나는데 몸은 쉬어도 마음은 여전히 바쁜 날들. 그럴 땐 흙 옆에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농촌 체험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손을 움직이며 천천히 회복하는 2박 3일의 작은 연습입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던 부부였습니다. 일이 없으면 불안했고 쉬는 순간조차 마음은 늘 조급했죠. 그래서 어느 날 잠깐만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봉화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흙을 만지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깁숲 워크랩은 그 감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워크랩은 워크와 랩의 합성어로 일과 회복을 천천히 살아보며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흙을 만지고 몸을 움직이며 내 삶의 속도와 리듬을 다시 맞춰보는 조용한 연습이죠. 치유농업과 자립기술, 그리고 느슨한 삶의 태도를 배움보다 감각으로 익히는 시간. 하루 종일 일을 시키지도 않고 계속 놀게만 하지도 않아요. 그저 흙과 가까운 리듬에 몸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따라올 거예요. 깁숲은 올해 처음으로 직접 키운 모종을 수목원에 납품합니다. 이건 저희가 시골에 내려와 처음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해요. 참여자분들과 함께 모종을 옮겨 심고 그 순간의 뿌듯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도예가 선생님과 함께하는 도자기 페인팅 수업도 함께 할 거예요. 이달엔 몸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배움에 집중합니다. 목조주택을 직접 짓고 살아가는 저희의 직영 공사 실전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설계부터 자재 선정, 공정 순서까지 실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정보들을 나누고 백두대간 산골에서 해먹에 누워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9월은) 생태농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작점입니다. 가을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땅을 준비하는 과정 전체를 함께 실습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 손으로 먹을 것을 직접 심고 기르는 감각, 그리고 자연과 연결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10월은) 봉화의 가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 같은 시간입니다. 사과밭에서 수확을 도우며 지역 농가와 교류하고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트레킹, 그리고 봉자 페스티벌을 함께 즐깁니다. 걷고, 듣고, 웃고 계절의 풍요를 오롯이 느껴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워크랩의 마지막 회차는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구성으로 마무리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마늘을 심고 짚을 덮어 월동 준비를 합니다. 계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걸,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흘러간다는 걸 흙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감각을 살아보는 일입니다.
저희는 흙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고요해졌고 손을 쓸수록 생각은 정리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회차별 자세한 내용은 깁숲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니 팔로우하시고 확인해주세요. 흙위에서 살아보는 작은 회복의 시작. 깁숲에서 만나요.